조국 금지령이 내려진 제명인의 마을. 제명인의 마을은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 이름인데 여기에 조국 금지령이 내렸답니다. 그러면은 조국이라는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뭐 지지는커녕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름조차 언급하면 안 된다. 이 뜻이 되는 겁니까 지금요? 자, 우선 관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죠. 여기에서 보면 이 조국 금지령이 시작된 어떤 출발점, 요걸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비리와 실정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와 실망을 가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 등장 이후 저희가 그래도 앞장서서 싸우다 보니 시민들께서 저 사람들이 대신해서 싸워주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저희를 지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갑자기 만들어진 그런 당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이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그만큼 분노가 뜨겁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 또 새로운 미래 이런 야당 등당 정당들이 선거에서 많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응원의 마음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목소리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그런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 여기 보면은요, 뭐 조국 그리고 문 전 대통령 금지령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제명인의 마을 긴급 공지가 돼 있어요. 2024년 4월 10일까지 선거날이잖아요. 총선일. 여기까지 조땡땡 신당 이거 1절 언급 금지입니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공지가 떠 있답니다, 지금. 그리고요, 이건 공지는 아닌데 어떤 분이 요 팬카페 이용하시는 분이 뭘 글을 쓰려고 했나 봐요. 아니, 문재인이 금치겁니까? 뭐 뉴스 기사 좀 뭐 쓰려고 뭘 좀 글 좀 쓰려고 그러니까 삭제가 되던데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답을 해요. 그건 원래 있던 공지 아니었습니까?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기랑 교수님? 이건 뭘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은? 글쎄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금치거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반문 정서가 있다. 그거는 이미 있었던 거고. 이미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만. 예. 또 그리고 이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팬카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대적인 로열티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총선을 이틀 앞둔 시점에 이런 어떤 이슈들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대단히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실제 이 배경이 뭘까? 결국은 언론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총선 이후에 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경쟁하지 않겠냐? 지금 많은 시각이 이거 만약에 두 대표 모두 의원이 돼서 국회로 들어가면은 경쟁자 관계로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그런 우려 때문에 나온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국 혁신당이 출범한 지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창당할 때만 해도 뭐 이렇게 우호 세력으로 보고 또 연대해야 할 세력으로 봤던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웬걸요? 총선 자체를 완주하면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페이스메이커 수준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총선 판세 자체를 뒤바꾸는 거의 게임 체인저가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려를 저는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단면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표가 기여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어떤 부분이냐면 죽어가던 정권 심판론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선명한 노선으로 야권의 전체 파일을 키웠다는 점에서 충분히 평가돼야 된다. 예. 그렇다면 결국은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이번 총선에서 우려했던 야권 분열이 아니라 선거 연합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조국 대표 역할을 평가하고 사실은 총선 이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야권이 재편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시점에 조국 금지령 이런 표현들이 팬카페를 통해서 노출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인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금지령이 나온 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 중에 일부가 조국 신당을 지지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런 공지까지 나오는 겁니까? 실제로 야권 지지층 중에는 뭐 예를 들면 그동안 전통적인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반윤, 비명 예. 그런 입장을 취했던 분들도 일부 있죠. 예. 그러나 이재명 제명인의 카페에 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야권 지지층 내에 있는 반윤, 비명 지지자들이 일부 있다고 봤을 때 그런 어떤 단속의 필요성이랄까 뭐 경계령이 내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국이라는 뭐 금지령 또는 금기, 뭐 금기령 뭐 이런 표현 가능하겠는데 약간 반응이 좀 갈리죠? 화면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금지령, 금기령에 대해서 또 약간 반응이 다른데 이런 반응이 있군요. 금치고 돼서 분란 없어. 총선 앞두고 지지자 분열 막는 겁니다. 이건 이해해주자, 이해해야 된다는 반응이네요. 그리고 잼마을 이장님이 우선이죠. 어디서 지금 약간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요. 아니 10일까지 아니면 납득 못한다 이거. 입틀막 카페입니까 여기요? 아 입틀막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리고 막아둔다고 능사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약간 이런 반응인데요. 김지우 부대변인. 이거 민주당이 조국 신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지금 조국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 제명인의 마을은 그 지지자들이 자유롭게 만든 그런 카페이고요. 예. 민주당이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 민주당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는 그런 금지어가 없고요. 예. 저도 제명인의 마을 회원이라서 왜 이러한 제안을 뒀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 봤는데 어떤 이 제명인의 마을은 수십만 명이 가입한 카페다 보니까 예.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조국 대표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발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또 모든 또 언론에서 제명인의 마을에서 뭐 조국 대표나 문재인 대표를 비난하거나 이런 강한 표현을 쓰면 전부 또 기사하지 않습니까? 제명인의 마을 운영진들은 아마도 그러한 좀 논란을 피하고 싶어서 한시적으로 좀 단어에 제한을 둔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난글을 걱정한 거 혹시 지지글을 걱정한 건 아닙니까? 아니 뭐 지지하든 비난하든 저는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의 자유를 예. 어떻게 제한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카페를 만든 분들의 목적이 있다 보니 그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아닌 다른 이슈로 논란이 되는 것을 조금 경계했던 것 같고요. 민주당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 명문 정당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당의 근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명문 정당으로서 정통을 지키고 지금 뭐 이렇게 어떤 지지자들이 만든 카페는 사실 저희가 뭐 어떻게 운영에 있어서 그렇겠죠. 뭐 어떻게 당에서는 할 뭐 수 관여할 없기 바는 때문에 없습니다. 관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저희가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철영 교수님은 저 제 3자로서 밖에서 저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 저런 공지글 이런 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에 선거 유세에 참여하면서요. 예. 가장 최대 피해자가 이재명 대표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번 총선을 이재명 대표가 범야권의 지도자 이미지로 부상할 수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게 된 거거든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나섰느냐. 결국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 이번 총선을 맡겨둘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본인이라도 나서야 되겠다는 뜻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이제 지지하는 우리 뭐 이 제명인의 마을이나 아니면 개딸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이고요. 제가 볼 땐 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번에 선거에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국 혁신당을 미는 정치적 계산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떤 계산으로 왜냐하면 이번에 보십니까? 공천 과정에서 보면 결국은 어떤 친문 중심의 비명 행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명 행제, 비명 행사 이래 됐는데 그 대부분이 아마 우리 친문계로 속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조국 혁신당도 보면 출정식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산 출신이고, 예.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구 친문계들이 다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저 사람들이 이제 친문의 부활까지는 모르지만 예. 어쨌든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친문계가 모두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뭐 이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1심에서 유죄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조국 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어떤 뭐 야권발 정기 개편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럼 그런 여러 이재명 가지가 대표의 지지자들 그리고 금지령까지 내린 거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런 마음을 읽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이제 좀 정치적으로 경계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만날 때만 해도 예. 그냥 지민 비조도 좋고 여러 형태로 본인이 전체를 아우를 수도 있고 뭐 연대 얘기 나오고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예를 들어 뭐 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예. 그 조국 혁신당 가지고 다 아. 합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바뀐 데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아마 그 조국 혁신당이 지금 한 10몇 석을 얻게 되고 민주당에 예를 들어 뭐 친문 의원들이 뭐 탈당을 해서 조국 혁신당 참여하게 되면 원내 교섭 단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민주당발 어떤 대권 구도에도 상당히 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금 정치적으로 계산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렇다면 총선이 끝난 뒤에 야권 상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잖아요. 며칠 됐네요. 며칠 전에 어떤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면 보시면 문재인 전 대통령 콘서트 깜짝 등장. 지난 5일 인천에서 있었는데요. 여기가 김어준 씨가 기획하고 탁현민 전 행정관 아니에요 지금? 청와대. 여기가 연출한 콘서트인데 여기에 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영 씨 등이 제작 참여했어요. 기획, 연출, 제작 참여 간단치 않은데 일단 인물이 문 전 대통령. 여기를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색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행사거든요. 국민의힘은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님 계속 이렇게 뭐 정치적인 행보 보이시는데 자중 좀 하시죠. 이런 또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적신 변호사. 네네. 이런 행사 참석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부여되고 논란이 될 거를 문 전 대통령도 알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글쎄요, 문 대통령이 양산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영종도에서 그 인천이요. 콘서트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뭐 비행기 타고 가셨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인 문준용 씨가 참여했다라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기획 참여한 콘서트니까 한번 가보자. 이거는 뭐 인지상정으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그거는 있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김어준 기획의 탁현민 연출 그다음에 저기 모인 사람들이 대개는 민주당 지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다음에 이제 총선을 바로 앞둔 시점에 저런 행보를 보인 것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좀 의심을 살 그런 그 여지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 더 긴장해야 될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김지호 부실장님은 명문정당 이야기했지만 명문정당보다는 문명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의 문명 갈등은요. 진압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 뭐 끽소리 못하고 뭐 임종석 뭐 박용진 뭐 다 그냥 공천 못 받고 그냥 예.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조국 혁신당이 새로운 문명 대전의 그 뭐라고 그럴까 하나의 촉매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런 것들이 보이는데 저런 행동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은 제 생각에는 이제 총선 이후도 또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아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이 아닌가. 그거 뭐 그러한 일들이 이제 개봉박도 아닌가. 저는 그런 것들을 예고하는 예고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기장 교수님, 또 다른 문명 대전의 예고편이 지금 나온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신데. 뭐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친문의 부활, 예. 뭐 문명 대전 예. 이것은 정치권의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여당 측에서 보는 나름대로의 야권 분열의 프레임이 작동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게 뭐 어떤 자리입니까? 결국은 대통령에 계실 때나 대통령을 그만둔 이후에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될 것은 국민 통합입니다. 어떤 진영의
진영을 대표하는 리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 실제로 선거 이후에 아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 또 한 축에는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한 조국 혁신당이 아마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예. 결국은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에 이를테면 야권의 주도권 또는 연합 전선 형성 이런 것들을 놓고 끊임없는 부침이 있을 수는 있다. 예. 그러나 그것을 문명 뭐 갈등이라든가 친문의 부활이라든가 예. 이렇게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그렇게 온당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예, 김주호 부대변인.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예. 정말 그 어떤 지도자로서 전직 대통령의 어떤 모범을 보이고자 예. 양산까지 내려가고 책방도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탄압했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정치 활동하는 거는 예. 윤석열 정부의 업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퇴임하시면 양평 공공지구 가서 그쪽 지역에서 좀 터잡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뭐 하신 말씀 있으세요?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왜 양평 공지구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양산도 뭔가가 예. 민주당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살고 있는 그 양산 사저가 상당히 규모도 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은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전직 대통령들도 마찬가지고 정파를 뛰어넘는 인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이. 예.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 나와가지고 유세하고 뭐 누구누구 밀어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잘한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격도 좀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일개 정치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마지막 주인데요. 총선 굉장히 뜨거운 경쟁 속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잡히고 있죠. 그 주제 좀 모아봤는데요. 제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영상으로 바로 나오는데 여기 유명하신 연예인분들이 등장을 해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절과 사범에다가 그런 사람이 국민의 대다수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가슴이 답답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동작구까지 뛰어왔습니다. 이 아줌마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가 바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딸들이나 내 아들이나 또 내 손주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자, 유명 연예인들이 정치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이 요즘 좀 많이 나타나고 있죠. 뭐 저 두 분도 이제 그런 모습인데 각각 여야의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다음 보실 화면에 나오는 연예인들 분들의 얘기인데 여긴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화면이 좀 이상하죠? 뭔가 흑백 같잖아요. 지금 저 배우 이강우 씨가 뭐 사전투표했다고 김강우 씨가 사전투표했다고 이렇게 인증샷을 올렸는데 원래는 컬러예요, 사진이. 근데 본인이 뭘 의식했는지 이렇게 흑백으로 가렸어요. 그냥 뭐 그냥 회색 아니면 검은색, 흰색 이렇게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하도 민감하니까 당색 또 어떤 특정 색깔의 옷을 입으면 또 누구 지지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의식한 걸로 보이죠. 그래서 연예인 인증샷에서 사라진 V자 표시 이런 거 아예 손 어떤 표시 뭐 엄지척 V자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흰색이나 회색을 많이 입고 아니면은 아예 저렇게 흑백으로 바꾸거나 이런 모습들이 연예인 사이에 나타나고 있답니다. 자, 관련 영상도 준비된 게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임채영 교수님, 네. 조심하는 것 같네요. 손 표시가 주먹 아니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펴서 안내하는 이런 표시네요. 아무래도 뭐 연예인 셀럽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이 예. 굉장히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아무래도 어떤 투표를 독려하는 저는 공익적인 부분에만 본인은 좀 자칫 또 오해를 받아서 또 구설에 오르고 그래서 일단 투표 동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익적 부분만 조금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노조원 그 뭐 배우나 아니면은 뭐 예. 김미아 씨 어떤 정치 의사를 저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도 저는 뭐 나름대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보면 방송인 중에 김재동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그때도 굉장히 뭐 많은 논란과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조용한 칩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예인들이 어떤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나중에 상당히 본인에게뿐만 아니고 어떤 뭐 국민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굉장히 많은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보다는 가급적이면 저는 공익적인 그런 부분들만 하는 것이 아무래도 뭐 이 좀 당파적인 그런 모습을 좀 배제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손의 동작이 주먹 아니면 이렇게 손바닥을 피는 거네요. 지금은. 이런 가운데 화면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송관이가 걱정을 한 거겠죠. 지금 사진 좀 한번 봐주세요. 사진에 저게 차단봉이잖아요. 이렇게 끈으로 된 거. 근데 원래 차단봉 색깔이 짙은 파란색인데 거기에 무슨 종이로 다 가려놨어요. 흰 종이로. 이게 혹시라도 논란 피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혹시라도 민원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렇게 종이로 가렸다는 설명도 좀 나와 있습니다. 저런 모습이네. 그러니까 원래는 색깔들이 저렇게 있잖아요. 원래 저 차단 저 봉이. 근데 저걸 아주 그냥 흰 종이로 다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왜 빨강입니까? 왜 파랑입니까? 라는 소리가 나오고 또 논란이 될까 봐 이걸 걱정했다는 건데 이거 정혁진 변호사하고 김주호 부대변인께 일단 한쪽에서는 야 이거 논란을 사전에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같다라는 반응과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뭐 저렇게까지 합니까? 라는 또 반응이 있어요. 정혁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선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민감하게 다가오는구나. 작은 것만 가지고도 예민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왕 할 거면 저렇게 하얀색으로 하느니 그냥 뭐 다른 색깔 뭐 구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아니 않았을까? 저 띠잖아요. 네네. 아예 뭐 검은색을 차라리 구하든가요. 그러니까 뭐 하얀색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너무 무심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저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없었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냥 빨간색, 파란색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다른 색깔도 정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럼 뭐 또 길이 가지고 누구는 몇 개고 누구는 몇 개고 그럴 것인가? 아니, 지금 이런 빨리 이런 수준의 정치를 예.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주호 부대변인. 참 걱정이 저런 것까지 걱정을 하는 거군요. 제가 저걸 보면서 참 자기 검열이라는 게 저렇게 무섭구나. 뭐 MBC가 일기에 파란색 1번을 써서 제재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지난 2년 동안 뭐 노동자, 학원, 강사, 언론인, 의사 이렇게 너무 많이 탄압을 받다 보니까 사회 각층에서 자기 검열이 아주 일상화됐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에 이런 어떤 자기 검열이 일상화될 텐데요. 대한민국 검열 공화국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 기대하겠습니다. 그냥 또 한번 또 이렇게 싹 정부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서 또 좀 해주셨네요.